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앙주의 수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앙주는 통잠 성공했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앙주는 지금은 통잠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끼리 얘기할 때는 한 70일부터 우리는 성공하지 않았나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50 며칠? 이 정도 때부터 수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을 많이 알아보면서 참고를 해서 저희만의 수면 패턴을 만들었고요. 특히 그 다윤맘님의 통잠 그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거기서 다윤맘님이 알려주신 시간표와 그 수유 양을 토대로 해서 저희 앙주에게 맞춰서 최대한 비슷한 식으로 이제 수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수면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낮 수유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앙주도 수유를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이 시간표대로 수유를 하자마자 우리 아기가 통잠을 잔다 이런 간증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앙주는 그렇게 바로 한 번에 통잠을 자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되게 쉬운 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낮 수유를 규칙적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앙주처럼 잘 안 먹히는 아기의 경우에는 이제 또 저희만의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본 그런 수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점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전제로 깔아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아기는 뭐든지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것까지 다 알려줘야 이제 이게 이때 되면 자는 거구나, 이때는 밥을 먹는 거구나, 밥은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저희가 자는 공간과 앙주가 자는 공간을 분리를 해서 생활을 했고요. 수면 교육은 결국에는 잠과 잠이 연결되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수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자다가 깨면 자다 깼네 다시 자야지 하고 자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자다 깨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맞다 나 배도 고파 이걸 캐치를 하고 애가 점점 더 거세게 울면서 밥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잠과 잠이 연결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최대한 잠이 안 깨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좀 선행이 되어야 쭉 자다가 탁 깼을 때 확 깨지 않고 살짝만 하다가 다시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잠을 성공시키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타임라인대로 낮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침부터 이제 수유를 정량으로 정시간에 하는 거죠. 이 시간표와 양은 다른 유튜버 분들 거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놀 잠을 확실히 지켜주면서 아기가 낮에는 깨어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이게 지금 앙주의 수유 시간표인데요. 이제 지금은 5월인데 이렇게 6번을 3시간 간격으로 5스푼씩 먹고 있어요. 저희는 외국분유여서 5스푼을 타면 170ml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 저희가 50 며칠 차에 시작을 했을 때는 요 시간표대로 가면서 7번을 거의 3시간 간격으로 먹였어요. 양은 120에서 130 사이로 이제 정해서 먹였고 이제 10주차 이상이 되면서 6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시에 밥을 먹이고 그러면은 밥 먹는데 한 3, 40분 걸리잖아요. 1시 반이 되죠. 그리고 30분 트름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모비를 보면서 20분 놀고 조금 잠들려고 하면 다시 제가 안아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4시 수유하기 1시간 전, 그러니까는 3시까지죠. 3시까지는 최대한 깨어있을 수 있게 계속 도와줬어요. 먹놀 잠이니까 먹고 2시부터 3시까지 놀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자더라도 이제 내버려 두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한 4시 수유 이후부터는 안 재우는 거예요, 아기를. 그때부터 그 다음 수유 때까지는 아예 3시간 텀을 아예 풀로 깨어있게 하고 7시에 밥을 먹이고 똑같이 먹고 놀고 그러면 한 9시부터 졸려 하겠죠? 그때부터 좀 잘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기가 밥을 먹고
그 다음 밥을 먹기 전에 그 중간에 바로 직전에 살짝 잠이 들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절대 조용히 하지 않고 밝게 불도 다 켜놓고 모빌 틀어놓고 방에서는 핑크퐁 TV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낮은 원래 이렇게 시끄럽고 활발한 분위기에 밝은 거다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대신에 밤에는 불을 아예 다 끄고 밖에 그 앙주 방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실 불까지 다 꺼놓고 어둡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시켜줬고요. 약간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해준 건데요. 아기를 여기 눕힌 그 시점부터는 아기가 깨서 칭얼거리는 한이 있어도 계속 어두운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그렇게 낮과 밤의 환경이 다 조성이 되었으면 이제 아기가 보통 8시, 9시부터 졸려 하더라고요. 졸린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10시에 막수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저귀를 갈아줄 때 맥스 드라이로 갈았어요. 맥스 드라이가 일반 기저귀보다 훨씬 좀 많은 그 소변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그렇게 소변이 있어도 축축한 느낌이 덜 들기 때문에 그걸로 아침까지 이제 쭉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바로 스와드 러브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맥스 드라이 기저귀랑 스와드 러브를 입은 상태로 아기를 안고 쪽쪽이를 물려서 밥을 10시에 먹었기 때문에 조금 소화를 시키려고 안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역류 방지 쿠션에다 쪽쪽이를 물린 채로 눕혀놔요. 그럼 애가 살짝 잠이 들려고 들락말랑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안아서 침대로 옮겨서 이제 불을 다 끄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방법들이 쫙 다 먹히면 애가 안 깨고 새벽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걸 해줘도 원래 아기가 항상 규칙적으로 새벽 3시에 깨는 아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3, 4시 정도에는 무조건 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애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수면 교육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도 그거예요. 그럼 새벽에 깨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다른 분들 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요. 봤는데 결국에는 애를 울려라, 이게 답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수면 교육 해보신 분들 아니면 이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새끼를 1분 울리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기를 3시에 안 깨게 해야지 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은 울리라고 하는데 저는 아기가 막 울면 미쳐버리겠고 이런 상황이고, 아기는 또 원래 규칙적으로 3시마다 또 밥을 엄마가 줬었는데 왜 안 주지?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약간 깼을 때 칭얼거리는 울음으로 시작을 해서 배고픈 울음은 진짜 막 나 배고파! 막 이렇게 울잖아요, 애기가. 그러니까 이 칭얼거릴 때 애초에 잘 달래는 방법을 저희는 썼어요. 울게끔 내버려 두다 보면 거의 100% 으악!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막 이 울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그걸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기가 칭얼거린다 하면 쪽쪽이를 물리고 안아서 토닥토닥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살짝 잠이 들었을 때 침대에 눕혀놓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 쪽쪽이를 물리고 그러면서 계속 토닥을 해주다 보면 아기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저도 다시 잠을 자고 첫 수유 때 다시 와서 밥을 주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3시에 깼을 때 한 3시 반, 4시가 됐는데 아기가 너무 배고파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스푼 정도만 분유를 타서 급한 불만 끄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트름 시키고, 근데 트름을 시킬 때 낮에 했던 것처럼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고 묵묵히 토닥토닥을 한 30분 정도 해준 다음에 눕히고, 그렇게 했더니 아기가 점점 그 깨는 시간이 뒤로 가더라고요. 근데 4시에 깨면 좀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때부터 얘를 한 30분 정도 달래다가 얘가 4시 반, 5시 다 돼갈 때부터 배가 고파서 이제 막 난리가 났다.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안고 저는 계속 이거 둥가둥가를 해줬어요. 27일에 찍은 영상인데요. 앙주가 6시 반에 첫 수유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칭얼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고파. 조금 참을 수 있지? 조금 참을 수 있지? 잘 잤어? 그러면 이렇게 앙주를 침대에서 꺼내서 안고 수유 의자에 앉아서 계속 달래줍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서 집을 좀 걸어 다니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아기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깨는 시간이 점점 뒤로 밀려나서 6시 반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로 넘어갈 땐 또 1시간을 또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의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3일이면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야식을 먹는 월, 화, 수를 먹었잖아요? 그럼 목요일 날도 그 시간에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내 몸에 힘들고 좋은 습관일수록 그 습관 형성이 좀 오래 걸리겠죠. 밥 먹고 바로 눕는 거를 3일 하면 그 다음날도 밥 먹고 바로 눕는데 오히려 밥 먹고 산책을 나가는 거는 3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나는 얘랑 진짜 싸워 이기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네가 이기나 내 팔이 이기나 토닥토닥으로 계속 버텨주면 애기도 점점 늦게 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애기가 새벽에 울면 물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가 옆집에 들릴까봐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아기를 막수 후에 여기 눕히고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약간 비인간적일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옆집에 시끄러울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또 이 요새를 만드는 방법을 며칠 썼더니 아기가 확실히 좀 밤에 안 울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기가 우는 거를 못 들어서 못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아기도 점점 그 수면 교육에 적응을 해 갔기 때문에 한 저 방법은 한 며칠 정도만 썼어요. 지금은 이제 더워서 그러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아예 울음소리가 차단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앙주의 수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낮 수유를 정시에 정량으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밝고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밤은 어둡고 조용하고 자는 시간이라는 걸 아기가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맥스 드라이, 스와드럽, 아기가 숙면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아기가 잠들기 전까지 환경을 딱 만들어준 후에 쪽쪽이를 물려서 아기를 재우고 아기가 중간에 깼을 경우에도 다른 분들처럼 용기 있게 아기를 딱 울리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 싶으시면 저처럼 다시 아기를 안고 쪽쪽이를 물려서 확 깨지 않게 다시 잠에 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렇게 해보시면 조금 이게 이제 깨는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한 일주일만 고생하시면 이 수면 교육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 아기 수유 시간표와 정량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